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건강과 직결된 주제, 자위와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들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우선 그 전립선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요.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또 요도를 감싸고 있어서 소변 배출 조절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좀 커지는 변화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거나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게 되고 네네, 야간요. 맞아요. 그리고 소변을 봐도 뭔가 좀 시원치 않은 느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방치하면 전립선염이나 비대증, 더 나아가서는 방광이나 신장 문제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60대 A씨 사례가 꽤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사례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야간요 때문에 잠을 너무 설치고 피로가 쌓여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네. 전립선 비대 진단을 받으셨고 근데 의사가 뜻밖의 주 2, 3회 정도 사정을 권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좀 의외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A는 실제로 그 조언을 따랐다고 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자위를 꾸준히 실천했고 그 결과 약 한 달 정도 후에 야간용 횟수도 줄고 소변 줄기도 좀 강해지는 걸 경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핵심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자위가 과연 어떻게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오랫동안 사정을 안 하면 전립선액이 그 안에 정체되어서 뭐랄까 염증이나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주기적인 사정이 비유하자면 전립선의 정기적인 청소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전립선은 계속해서 분비물을 생성하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배출을 해주면 오래된 분비물하고 또 잠재적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립선 내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월 20회 이상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되어 있고요. 월 20회요? 와, 생각보다 꽤 높은 빈도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자위뿐만 아니라 전체 성생활을 포함한 수치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하지만 이 자료들 그렇다고 무조건 자주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죠? 물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침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분명히 경고하듯이 너무 잦은 자위는 오히려 피로감이라던가 집중력 저하, 또 심리적인 문제나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하고요. 아, 그러면 적절한 빈도라는 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 자료에서는 일단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주 2, 3회를 권장하는 내용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긴 하죠. 결국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력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 맞춤, 그리고 균형이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자위가 무슨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다. 이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자료 곳곳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물론 자기 전에는 좀 조절해야겠지만요. 네, 수분 섭취 중요하죠. 그리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좀 자제하고 또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거요. 네, 운동 필수죠.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놓치기 쉬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진입니다. 검진. 네. 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자위라는 주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터부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전립선 건강관리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좀 올바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면서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처럼 때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주제 속에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청취자님의 건강관리 여정에서 이처럼 이거 좀 솔직하게 마주하기는 어렵지만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가 들면 성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욕, 즉 성에 대한 욕구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남성은 30대 중반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면 성적인 흥미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수면과 식사를 잘 챙기고 정신적으로 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60대, 70대에도 성욕이 크게 줄지 않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성욕이나 신체 반응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관계가 편안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깊다면 성적인 친밀감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3세 남성 A씨는 50대 중반 이후부터 성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의 욕구도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바꾸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몇 개월 만에 기력이 회복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점이 그에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합니다. 사실 성욕은 단지 신체적인 자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안정감,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욕이 줄어드는 걸 노하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성에 대한 흥미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거나 갑작스럽게 변화가 크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나 내분비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생활은 단지 성관계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스킨십, 대화, 정서적인 교감 모두가 중년 이후의 성적 만족도에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돌보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과 실버 세대를 위한 솔직한 이야기 50 이후 여사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라디오 듣는 기분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성도 자위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망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갱년기 이후 많은 여성분들이 질건조, 성욕 저하, 성교통, 그리고 감정 기복 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생활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부부관계에도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은 건강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 즉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자위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질 점막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며 수면의 질도 높여주는 중요한 자기관리입니다. 특히 질 내부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건조해지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규칙적인 자극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더 솔직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불편한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자기인식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 나를 돌보는 습관.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자위는 중년 이후의 성건강을 위한 자연스럽고 소중한 습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건 아닙니다. 성적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고 생활 환경과 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여자는 안 해도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시간. 그것이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2후 야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2후 야사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 한쪽을 어루만져주는 이야기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라? 내가 마지막으로 누굴 만나러 나간 게 언제였더라? 연락 오던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전화기만 들고 멍하니 있는데 누구한테 먼저 걸어야 하지? 사실 이건요, 50대, 60대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 조용하고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젊을 때는요, 연락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지경이었어요. 약속도 많고 회식도 많고 주말이면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근데 지금은 주말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카톡은 광고뿐이고 전화는 보험. 시간은 남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 어쩌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조용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건 절대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는 독립해서 각자 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또래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어색하지 않을까? 혹시 불편할까 봐. 그런 서로의 조심스러움이 우릴 점점 혼자 있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대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정은 나이와 상관없고 인연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젊었을 때처럼 불타는 우정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한 인연, 그거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어요. 너무 큰 걸 바라지 말고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산책길에 마주치는 분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보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처음엔 어색해도요. 그 인사가 다음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또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나 무료 교양 강좌, 취미 모임에 한 번쯤 발걸음을 내디뎌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만남을 향한 첫 걸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봉사활동.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내가 가진 경험, 연륜, 배려가 누군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곳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사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넨 안녕하세요가 그 사람에겐 오늘도 살아있어 다행이다 싶은 햇살 같은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우연보다는 선택입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레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사람은 내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편의 따뜻한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2후 야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편안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2후 야사입니다. 오늘도 잠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년 부부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부가 늙으면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 된다. 남남보다 못해진다.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처음엔 설레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살다 보면 서로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요, 나이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 성이라는 주제도 많이 줄어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서로가 그걸 알고 있어서 조심스러워지고요. 그렇다고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기만 해야 할까요? 사실 중요한 건 성보다도 대화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격정적인 스킨십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말 안 해도 알잖아 하면서 대화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생각을 오해하고 서운함이 쌓이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멀어지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내 배우자 아닐까요? 관계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가꿔야 해요. 서로의 마음을 묻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속에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숙해지는 것. 그게 중년 이후 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친밀감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2후 야사였습니다.